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 교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진일주, 기사일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장간을 보니까 을개무 이렇게 짜져 있네요. 무토가 진토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장간을 보니까 정관, 정제, 비견, 이렇게 지장간에 들어있네요. 정관과 정제와 비견이. 자, 요것을 그대로 다른 거 여기에 개입하지 말고요. 이 모습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정관, 일단 올바르죠. 신사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일단 보수적, 그냥 간단하게 정제, 계획적, 비견, 주체성, 이렇게 보고 무토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향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분석을 하는데 각자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도 그냥 비슷비슷하지,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무진 그러면 비견, 본인의 주체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한다면 일단 고집이 상당히 세겠죠. 그리고 상당히 자기만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겠죠. 일관되게 자기의 생각을 묵묵하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무진의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좀 애윤회강적인 어떤 모습이 보여요. 굉장히 유한 모습으로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속내를 이렇게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누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진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 무진을 볼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관, 정제, 비견이라는 이 자체가 일단 절제력, 그리고 상당히 계산적, 그리고 본인만의 주체성,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좀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무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업은 어떤 직업이 좋을까라고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 같은 부분을 잡는 어느 분야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서 얘기한다라고 놓고 보면은 연구도 되겠고요, 경영도 되겠고요, 뭐 회계도 되겠고요, 뭐 당연히 공무원도 되겠죠. 아니면 어떤 정교함을 좀 추구하는, 정교함을 요하는 그런 분야, 의사도 나오겠군요, 여기서. 이 정도의 직업을 가지면 잘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곳에서도 기왕이면 관리자 역할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무지는 묵직하니 앉아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능력 자체를 잘 가지고 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무진이다 라고 바라봐집니다. 자, 부부 관계는 어떨까? 자, 부부 관계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서로 간에 친구 같은 관계,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적인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인연으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정다감한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고집불통 같은 그런 모습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보여집니다. 이 사회생활하고 부부 가정하고는 조금 또 달리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너무 본인의 어떤 주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나만의 생각을 상대한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삶을 놓고 인정을 하면서 간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 어쨌든 무지는 책임의식을 가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은 강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무진일주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독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 같은 관계로서 인연이 만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열심히 잘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서만 바라본다면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잘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본다면 정관과 정제인데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재관의 이 구조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관으로 흐른다 그러면 상당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정제 흐름을 갖고 간다고 해도 어차피 돈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면을 놓고 본다면 지장 간에 일단 돈을 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질 않아요, 이 무토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 돈 있어라고 이렇게 드러내질 않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무진일주 그러면은 알뜰살뜰 부자도 많다, 돈 떨어질 일이 없겠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구조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사주팔자가 나왔을 때 한번 잘 엮어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일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일주는 지장간을 보니까 겁재, 상관, 정인, 이렇게 짜져 있네요. 기사일주, 자, 이 모습을 보면 겁재, 대담성, 겁대가리가 없다라고 표현도 해도 돼요. 상관, 호기심, 의심, 집착, 예술성, 정인, 공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사의 지장간에 이 모습이 있다. 자, 그러면 기토의 성향은 어떨까 라고 놓고 보면 정인과 상관이 어쨌든 자체적으로 맞짱을 까는 그런 구조인데, 화급금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관의 기질이 그렇게 강하게 발현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왜냐, 상관이 너무 날뛰어버리면 관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정인이 화급금해서 눌러주는 상황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정인이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일주에서는 상당히 좀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겁재도 대담성이 있어서 날뛰려고 할 것이고, 상관과 겁재가 만나면 아주 그냥 뭐 볼만하겠죠. 지잘났다고 날뛰는 그 모습이 볼만합니다. 그러나 정인으로서 일단 잡아주는 구조가 좀 다행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모습은 화생토함으로 공부에 대한 부분을 기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 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 설계, 연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굉장히 철저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나만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자기 그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기사일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역시 고집 또한 상당히 셉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해주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 그리고 본인의 주체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기사일주입니다. 근데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조금 발산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놓고 보여져요. 그래서 직업적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단 활동성을 먼저 일단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활동성.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좀 빨빨거리고 좀 돌아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직업성을 가졌을 때 가장 적합하게 잘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부분을 놓고 보면, 정인으로 놓고 보면 일단 교육자 괜찮겠죠. 상관을 놓고 본다 그러면 연구 분야, 예술 분야, 그리고 교육자로서 얘기한다면 강사,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좀 애국어, 그래서 해외 업무, 해외 업무를 좀 띄는 그런 구조까지 직업을 선택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화생토로 수용하고 상관으로 바깥쪽으로 발산하는, 그렇게 영역을 갖고 가면 화생토,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고 간다 그러면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직업 정도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부부 관계는 어떨까라고 놓고 보니까, 자, 부부 관계는 본인도 상대한테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만나는 인연도 똑같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잘못되면 둘 중에 하나는 참 피곤하겠다. 둘 중에 하나는 좀 피곤하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피곤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한 사람은 안 피곤한가? 그 사람은 역시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잔소리를 많이 할 것이다. 내가 상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던,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던, 잔소리를 많이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화생토 구조 이렇게 되보면, 이렇게 화생토라는 이런 구조가 되면은 만나는 인연이 본인한테 사사건건 잔소리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이 기토가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같이 맞짱 까겠다라고 같이 흐름을 갖고 간다면 좀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사일주의 부부관계는 조용하지가 않다. 뭐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즐거운 가정일 것이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일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양재기 깨지는 소리가 나겠죠. 양재기? 무슨 말인지 들으실래나? 냄비 얘기하는 겁니다. 냄비. 냄비 깨지는 소리가 날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사일주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인가, 연애해보면 어느 쪽인가라는 거를 감 잡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얼마만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지, 아니면 냄비 깨지는 소리가 날지, 그거는 이제 연애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격으로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성격 개선이 되면 안 맞는 사람도 맞출 수 있어요.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기사일주는 이 정도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해줄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더 오버해서 나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을 여기다 붙여서 넣을 때 좀 풍부해지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무오, 기미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기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 뭐 해달라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이나마 이거 보시는 분이 도움이 되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